안녕하세요. 경기 시청자 미디어센터 현경림 사업팀장입니다. 오늘은 2020 경기미담 경기 미디어 축제 마지막 날입니다. 토크원 명사특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37만 구독자 7,700만 뷰를 자랑하는 영화 리뷰 크리에이터 백수공박 김시우님을 모시겠습니다. 백수골방님은 취업 준비를 하며 백수 생활을 하던 중에 영화의 재미를 느끼고 이 영화 재밌네,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유튜버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샌드박스 소속이고요. 백수골방님을 모시고 직업으로서의 유튜버의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 백수골방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영화 리뷰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백수골방입니다. 지금 저는 5년 정도 활동을 유튜버로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5년 동안 이 유튜브라는 세계를 계속 지켜봐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 유튜브라는 세계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고 어떤 원리로 굴러가고 있는지 저 나름대로의 시각이 생겨서 그 지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뭐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유튜브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유튜브를 하지 않더라도 이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런 지점들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는 동안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사람 관찰하는 걸 좋아합니다. 지하철에서도 항상 사람들이 뭘 하나, 휴대폰으로 뭘 보나 슬쩍슬쩍 보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요,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보는데 신기한 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를 통해서 오늘 얘기들을 좀 풀어나가 볼 건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나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시면 실제로 사람들이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반 유튜버들이 올리는 업로드하는 영상을 실제로 대중교통을 타시면서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좀 덧붙이는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대구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처음 미디어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지식적 기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 방문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어쨌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라는 게 이거는 거의 맨 마지막 화면이거든요. 예. 자, 유튜브라는 게 사람들이 유튜브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근데 유튜브가 그래서 정확히 뭔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얘기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유튜버가 돈을 많이 번다더라, 유튜브를 하면은 뭐 이게 직업이 될 수 있다더라, 이걸로 유명해질 수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긴 한데, 조금 이 얘기는 좀 비평적인 얘기라서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유튜브가 정확히 어떤 플랫폼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는지, 그 얘기들은 조금 덜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일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라는 매체는 뭘까요? 일단 영상을 보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건 네이버 TV 화면이거든요. 네이버 TV나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예전에 판도라 TV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영상 디지털 플랫폼이라면 왜 하필 유튜브만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는가, 이 지점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네이버 TV랑 좀 비교를 해봅시다. 네이버 TV 메인 화면인데요. 이게 레이저 해도 되나요? 이거? 네, 되죠. 여기 보시면은 탑 100이 있죠. 그래서 1등, 2등, 3등 유튜브로 치면은 인기 급상승 영상 1, 2, 3, 4, 5,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 보시면은 네이버랑 유튜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업로드를 누구에게 허용해 주고 있는가가 본질적인 차이점입니다. 유튜브는 사용자 누구나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지만, 네이버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통과한 사람, 사전 심의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유튜브 업로드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단위로는 이 네이버 TV에 진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업로드 주체를 보시면은 플레이리스트 오리지널 이런 뭐 채널, 법인 채널이죠. 이것도 SBS 골프에서 나온 거고, 네, 이거는 사랑의 골센터, 조선 TV 조선이죠. 네, 이게 다 1, 2, 3, 4등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네이버 자체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단위라는 거는 결국 방송국 산하의 제작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채널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당연히 기본적으로 업로드 양에서 차이가 나겠죠. 근데 저는 그건 별로 크게 중요한 차이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보시나요? 대답하기 그러시면 고개 한 번만 끄덕여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유튜브를 언제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자기 전에 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물론 대중교통 타면서 내가 유튜브로 뭘 보는지 다른 사람들은 저 같은 이제 지켜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잘 보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은 보통 유튜브는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많이 봐요. 옆에 누군가가 있을 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스마트폰이라는 어떤 매체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제 채널 데이터를 쭉 보면은 시청 어떤 미디어 기기가 85%가 거의 스마트폰 태블릿이 나오고요. 10%밖에 PC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모바일로 많이 본다라는 얘기죠. 그럼 왜 우리는 유튜브를 모바일로 보느냐? 그리고 왜 혼자 있을 때 보느냐? 그건 저는 미디어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사람들이 저 약간 감성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혼자 있지만 혼자 있다는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을 때 유튜브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은 물리적으로는 내가 혼자 있지 않잖아요. 카페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다는 기분을 느끼기 때문에 유튜브에 심리적으로 좀 접근하지 않게 되는 자연스럽게 그런 기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튜브는 개인 사용자가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게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혼자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기분을, 그러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함께 있다는 기분을 착시이지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본다라고 가설을 내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네이버 TV는 봅시다. 다 방송국에서 지금 업로드를 해놨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TV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기 전에 유튜브를 보는 시청 습관이 네이버 TV에서는 길러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TV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놓친 방송 프로그램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뭐 임영웅 씨를 좋아하기 때문에 임영웅 씨 클립을 찾아본다거나 이럴 때는 네이버 TV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유튜브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저는 관계성이라는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봅시다. 유튜브의 본질은 저는 관계 맺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가 어떤 식으로 좀 작동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채널들을 제가 목록들을 쭉 가져왔는데 아마 이 채널 중에 하나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져왔어요. 모르시는 채널, 아시는 채널 하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채널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라도? 그러면은 이 채널에 지난주에 무슨 영상이 올라왔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지난달에 무슨 영상이 올라왔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이 채널에 혹시? 백종원 씨가 맨날 레시피를 올려주시죠. 근데 어제 아니면 그저께 아니면 지난주 무슨 무슨 레시피가 올라왔는지 기억나십니까? 펭수, 우리 직장인들의 친구 펭수 채널에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번 달에 뭐가 올라왔는지
대략이라도 기억나세요? 잘 안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장피쭈도 그렇고 워크맨도 그렇고 요즘 뜨는 달라 스튜디오도 그렇고 재미있게 보고 있긴 한데 그래서 내가 뭘 봤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유튜브의 본질은 물론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컨텐츠이기도 한데 유튜브의 본질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튜브에서 뭔가 정보를 습득을 하긴 하지만은 그거는 이 사람들을 알아가는 어떤 단계일 뿐이에요. 장치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고 재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사람들에게 느끼는 감정 자체로 넘어갑니다. 관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제 채널이 구축된 단계를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 채널은 어떤 채널이었냐? 처음에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영화가 좋으니까 영화 얘기를 하는 채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널 초창기에 중요했던 거는 내가 영화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가 가장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백설골방이라는 저라는 사람을 잘 하나도 모르잖아요. 잘이 아니고 1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저라는 사람에게 이목을 집중을 시키려면 내가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백설골방이라는 채널을 내가 구독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이점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처음에 구독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채널들도 뭐 정보라고 하면 정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재밌는 콘텐츠가 꽤 많구나, 이 채널에 들어가면 내가 꽤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기제로 처음에 구독이라는 행위가 이뤄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컨텐츠 그리고 컨텐츠가 갖고 있는 정보가 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물론 채널에 어떤 콘텐츠가 올라오는지도 중요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채널의 콘텐츠보다는 이 사람들 자체에게 매력을 느끼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지,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나한테 들려줄지, 그러니까 콘텐츠의 내용보다는 이 사람 자체에 집중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독자 100명, 1000명일 때 올렸을 컨텐츠라면은 내가 아마 집중해서 보지 않았을 컨텐츠도 이제는 내가 이 사람이 좋으니까 오늘 거는 좀 이번 주 거는 좀 재미없네? 그래도 내가 믿고 한번 봐야지. 이런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거는 결국 관계 맺기에 있습니다. 핵심은. 근데 자, 네이버에는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사랑의 콜센터에 나오는 이명웅이라는 가수 출연자를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콜센터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에게, 크리에이터에게 내가 호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늘은 어떤 작업을 해 나가는지 관심을 가지나요? 가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익명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우리는 이 사람들의 존재를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기존의 방송 문법에 따르면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그 불문율이 있잖아요. 영상 불문율이 있는데 영화에도 마찬가지로 불문율이 있는데 영상 안에는 카메라가 등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는 출연자가 카메라를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어요. 물론 그 불문율을 일부러 비틀어서 색다른 연출을 하는 작품들도 가끔씩 나오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 카메라라는 존재가 인식이 되는 순간 이 콘텐츠가 허구라는 거를 시청자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영상 제작자들은 반드시 카메라의 존재를 숨기는 거를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그 말인즉슨 카메라 뒤에 있는, 지금도 감독님들이 지금 저를 찍어주고 계신데 카메라 뒤에 계신 감독님들은 이 영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연자인 저에게 여러분들이 출연자인 임영웅 씨에게 집중할 수는 있어도 사람들은 이 채널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탑 100의 1등 영상입니다. 조회수거든요. 이게 3만 회가 나와요. 근데 지금 유튜브 어플 들어가셔서
인기 급상승 영상이 1등이 조회수가 몇만인지를 한번 보시면은 확연히 차이가 날 거예요. 제가 지금 저도 이제 어쨌든 샌드박스 네트워크라는 회사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통해서 네이버 TV에 저도 들어가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2년 전에 네이버 TV의 데이터를 대략이나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3만 회까지는 아니었어요. 적어도 10만 회, 20만 회는 됐거든요. 1등 정도 되면은. 근데 지금 갈수록 이 규모 자체가 축소가 되고 있고, 저는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어떤 행태, 습관 자체가 이미 정보를 위주로 얻으려는 어떤 욕구보다는 관계지향적인 욕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마 네이버 TV는 이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저는 이 지금 상황을 좀 반전시키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카카오 TV라는 플랫폼도 지금 런칭을 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개발을 하고 계신데, 근데 이거 약간 기업에 약간 훈수를 두는 느낌이 한데, 어쨌든 제 감상을 말씀드리자면은 그렇게 하면 좀 힘듭니다. 물론 유튜브가 이미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TV로서는 그 선택지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카카오 TV가 뭘 하고 있냐면 자체 콘텐츠를 막 만들어 가지고 런칭을 하고 있어요. 김경규 씨, 뭐 장성규 씨, 노홍철 씨, 이제 유명 연예인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자체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그 콘텐츠, 그러니까 이경규 씨가 출연하는 예능을 보려면 오직 카카오 TV에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카카오 TV로 사람들을 쭉 모으고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지속성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려면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킬러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유튜브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저 같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입장에서는 들일 비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굴러가게 되는 구조로 지금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런 반면에 카카오 TV는 어떠냐? 계속해서 제작비를 투입을 하고 프로덕션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임금을 줘가면서 킬러 콘텐츠를 개발을 해요. 근데 콘텐츠가 인기가 없을 수도 있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플랫폼 자체가 기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이런저런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유튜브는 그렇게 관계지향적으로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유튜브를 어떻게 시청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사실 집에 옛날에 우리가 TV를 안 보더라도 일부러 TV를 켜놓잖아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적적하니까. 약간 저는 그런 개념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집에 혼자 있으니까 좀 외롭고 적적하긴 한데, 뭔가 다들 바쁘니까 친구한테 뭔가 연락해서 전화해가지고 시간 뺏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유튜브나 보면서 시간을 좀 때우자. 아마 이런 감각으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추정으로는. 그래서 예전에는 TV에 집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TV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채널을 서로 뺏는 그런 광경이 있었는데, 지금은 1인 개인에게 미디어가 다 들려져 있기 때문에 대화는 단절되었지만 지금 콘텐츠 소비는 훨씬 더 늘어나는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고, 저는 이 양상은 앞으로도 반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더더욱 한 곳에 모여서 TV를 보기보다는 계속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유튜브 왕국에 살고 있다. 이건 거부할 수가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를 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혹시 유튜브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유튜브를 내가 잘 하려면 시청자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고민의 1순위가 그겁니다. 유튜브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떤 콘텐츠를 하지?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분들이, 이미 잘 나가고 있는 분들이 어떤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지 참고하면서 그거를
좀 레퍼런스 삼아서 카피하고 좀 많이 따라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아마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먹방 유튜브가 유행을 하고 IT 기기가 전자제품 리뷰 영상들이 유행을 하니까 그거를 막연하게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한 영상이 5개, 10개 정도까지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이 제 주변에도 그런데 5개에서 10개 정도 만들고 나면은 반응도 별로 시들시들하고 하니까 금방 지쳐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상당수 주변에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은 왜 그렇게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콘텐츠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콘텐츠 중요해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 채널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죠. 이 채널에 지난주에 뭐가 올라왔는지 기억이 나시냐라는 질문을 드렸죠. 그럼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채널에 어떤 콘텐츠가 올라왔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혹시 이 크리에이터 분들이 어떤 인사를 자기의 상징 삼아서 시그니처 인사말로 내세우고 시그니처 제스처로 내세우고 어떤 구독자들에게 어떤 애칭을 부여하고 있는지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펭수는 다들 보셨죠? 펭수는 팽하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백종원은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뭐 맛있게 드세요 이런 거 하고 왓썸맨이 왔어 뭐 이런 거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가 올라오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이분들이 어떤 인사말을 자기의 시그널로 삼는지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파블로프의 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에 남는 거는 콘텐츠가 아니라 자기의 인사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캐릭터만 남게 된다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는 기억이 안 나도 인사말은 기억이 나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유튜브로 들어가게 된다. 자,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뭐냐? 유튜브 채널 운영에 실패하신 분들은 이러한 캐릭터 구축을 하는 것에 실패하셨기 때문에 유튜브를 오래 하지 못하신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먹방을 해요. 먹방 유튜브를 찍죠. 콘텐츠 있어요. 좋습니다. 뭐 불닭볶음면 먹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괜찮구나, 이 사람이 좋다, 이 사람이 왠지 호감이 간다 이런 감정을 느끼고 구독을 하게 되는 그런 루트로 간다라는 겁니다. 유튜브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에 집중하시기보다는 내가 구독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거를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저를 예로 들어도 그래요. 저는 어쨌든 지금 저도 캐릭터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런 좀 제가 지금 죄송해요. 근데 토요일 아침부터 지금 낮은 톤으로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듣기에 힘드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24시간 이런 톤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24시간 하는 사람이 아닐 거잖아요. 저도 일상을 사는 사람이고 친구들과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고 하여튼 쓸데없는 짓을 하면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저는 제 채널에 제가 일상에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설골방이라는 캐릭터는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캐릭터로 사람들에게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백설골방이라는 사람은 영화 리뷰 크리에이터고 영화 얘기를 내한테 해주는 사람이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백설골방이 복싱을 취미로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복싱 브이로그를 찍어서 백설골방 채널에 올린다? 사람들은 바로 이탈합니다. 싫어요를 누르고 구독을 취소하는 사태도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좀 안타까운 게 이 캐릭터 구분을 잘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본명이 김시우니까 시우의 뭐 먹방 로그라고 합시다. 그 먹방 채널을 먹방 콘텐츠를 올려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김시우라는 사람이 먹방을 하는 게 좋아서 구독을 한 사람이 아무리 적던 간에 100명이든 1000명이든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한강을 달리기를 한다? 헬스 영상을 올린다? 그러면은 그게 집중이 될까요? 일단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그 승우 아빠라는 요리 채널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다재다능하세요. 캐릭터가 되게 좋아가지고 게임도 하시고. 그런데 메인 채널은 요리하는 채널이에요. 근데 본인이 게임 방송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요리 채널과 게임 채널을 구분을 해서 운영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승우 아빠의 일상인가, 하여튼 그런 승우 일상인가, 그런 채널로 따로 운영을 하셔가지고 완벽하게 캐릭터 구분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들도 혼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올라오는 채널들 다 캐릭터의 일관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지 않아요. 기존의 캐릭터 콘텐츠 다각화를 하긴 하지만 기존의 채널 성격에서 어긋나는 콘텐츠를 올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려면 뭐냐? 첫 번째, 관계 맺기다. 그리고 내가 어떤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히 인지를 하고 전략적으로 캐릭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채널에 올라오는 정보를 위주로 채널을 구독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인격이 좋기 때문에 이 채널들을 꾸준히 자기 전에 습관적으로 보게 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 또 맹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캐릭터 위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매력만 잘 유지를 하면 사람들이 계속 봐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좀 주변에 인기도 있고 내가 어디 모임을 나가면은 사람들한테 이목을 잘 끄는 스타일이고 내가 호감형이고 그러면은 나도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많은 분들이 유튜버를 직업으로 고민을 하셨죠. 근데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유튜브는 캐릭터 위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맹점이 있어요. 저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를 5년째 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지점인데, 여러분들 아이돌 가수들을 많이 보시죠? 근데 10년 이상 된 아이돌 가수들 많이 보셨나요? 잘 없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니까 아이돌이야말로 가장 그 연예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캐릭터 집중적인 어떤 뭐랄까요, 탤런트 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돌이야말로 이 그룹이 어떤 캐릭터를 각자의 멤버가 가지고 있는지를 내세움으로써 그걸 소비시키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는 게 아이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돌이 처음에 데뷔하면은 되게 새롭고 프레시하고 애들이 젊고 되게 다양한 캐릭터가 있으니까 보는 것 자체로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3년 넘어가고 5년 넘어가고 10년이 넘어가면은 그 처음엔 프레시했던 게 익숙해지니까 저 사람들이 뭐 특별히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잘 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돌 산업의 어찌 보면 한계이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아이돌과 아티스트를 구분하는 기준점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마찬가지로 유튜버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저도 그렇습니다. 자기 전에 내 시간을 좀 떼어줄 수 있는 유튜버들을 많이 찾아서 그 사람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죠. 근데 그거를 한 1년, 2년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질립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감정을 저도 느끼는 게 참 씁쓸하긴 하지만 저도 참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이 다음에는 어떤 말을 할지 패턴이 파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슬슬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유튜버들 보면은 유튜브 채널들 보면은 보통 2년부터 이제 1년 채널 설립하고 1년부터 1년 중반 정도까지가 거의 피크고 대부분이 2년 차 때부터 평행 곡선 아니면 하향 곡선을 달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버를 오래 하지 못하시는 거기도 하고 저는 지금 유튜브를 직업으로 하고 있지만 저도 좀 회의적인 생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원래는 직장을 다니다가 유튜버를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2016년도 초반에 퇴사를 하고 유튜브를 전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어떤 시기였느냐? 한국에 유튜버라는 직업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유튜브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제 상사분들은 당연히 인간적으로 걱정을 해주십니다. 야, 그게 뭐냐? 그걸 가지고 돈은 벌겠냐? 그러니까 네, 그런 걱정을 인간적으로 해주시고 제 동기들조차도 그때 당시에 20대 중후반인 입사 동기들까지도 일단 퇴사한다니까 부러워는 해요. 부러워는 하는데 그걸로 진짜 네가 되겠냐라는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매스컴에 유튜브라는 게 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유튜브를 직접 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직업이 될 수 있고 내가 이걸로 뭔가 내 커리어를 만들어 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퇴사를 하고 지금까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확신에는 저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직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이 조금 바뀐 게 직업은 될 수 있는데 장기적인 직업은 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차이고 주변에 3년, 4년 그리고 5년 차 이상 된 유튜버 친구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보면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 친구들도 느끼거든요. 자기의 캐릭터가 소모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감탄을 했던 게 이 달라 스튜디오라는 지금 채널이 있는데요. 내고왕이나 여러분들 내고왕 아세요? 내고왕 모르셔도 BBQ 할인했던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BBQ 할인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봤냐고 물어보던데 하여튼 이 채널이 지금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냐면요. 시즌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광희 씨와 윤호 씨가 나오셔가지고 어떤 내고왕이랑 발명왕이라는 프로그램을 12회차만 딱 찍고 지금 우리는 시즌 1이 끝났습니다.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라고 하고 휴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이게 현명한 게 물론 뭐 제작 내부 실무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분들도 그걸 파악하시고 미리미리 이런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12회 넘어가고 막 20회 넘어가고 30회 되면은 내고왕이라는 방송 포맷 자체가 아무리 신선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부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생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시즌제로 가자. 라고 해서 사람들이 벌써 끝나요? 라고 아쉬워할 때쯤에 방송을 끝내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즌2를 다시 런칭을 하면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다시 보는 메커니즘이 형성이 되겠죠. 저는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제작 능력도 엄청나시고 이런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능력도 역시 전문가들답게 아주 훌륭하게 하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개인 유튜버들,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형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가짜 사나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5화, 6화쯤 되면은 그 출연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훈련을 한참 받다가 본인들 힘든 얘기를 좀 해봐라고 이제 군인 교관 분들께서 얘기를 하니까 하나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 운영이 너무 힘들다.
근데 디테일한 얘기가 안 들어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정확히 뭐에 대해 힘드냐? 쉬지 못해서 힘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쉬고 좀 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내가 이 방송에서 벗어나서 캐릭터가 아니라 배수골방이라는 캐릭터가 아니라 김시우라는 나 개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내가 어떤 멘탈이 회복이 되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게 직업이니까. 그리고 하루라도 영상이 안 올라오면은 실제로 시청자분들이 엄청 화를 냅니다. 방송을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냐. 그리고 유튜브의 경우에는 라이브를 하지 않더라도 매주 뭐 영상 두세 개가 업로드 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두세 개가 안 지켜지면은 사람들이 뭐 처음에는 걱정을 하다가도 그다음 그게 반복이 되면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도 영상을 자주자주 올려주는 채널들을 유튜브 알고리즘상으로 되게 푸시를 해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불규칙하게 올리는 채널들은 알고리즘의 어떤 부스팅도 받을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 그리고 뭐 트위치나 아프리카나 이런 디지털 라이브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게 처음에는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는 이 압박감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하세요. 근데 동시에 그런 압박감을 느끼는 동시에 이러한 캐릭터성은 끊임없이 소모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약간 진퇴양난인 겁니다. 내 캐릭터가 소모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거 저는 되게 추천을 적극 권장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저도 지금 뭐 유튜브를 시작한 걸 후회하진 않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저는 지금도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하지 못했던 되게 소중한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5년 동안 되게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해서 그 결정에는 후회가 없습니다만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는 관계 중심이고 캐릭터 중심으로 채널이 흘러가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캐릭터성이라는 거는 소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튜브 활동에는 필연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장기간 가져갈 수는 없는 플랫폼이다. 라는 거를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뭔가 올인하는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조금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강연 같은 거를 좀 다니면요. 가장 좀 저한테 고민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부모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 열풍이 좀 사그라들었는데 제 아들, 딸이 너무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한다. 근데 이게 학업에 방해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허락해 줘야 될지 내가 좀 말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럴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하게 두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보내주는지 그러니까 마케팅적인 감각들을 되게 현실적으로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지에 대한 사실 일상에서도 물론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단기간에 급속도로 그 감각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무슨 일을 해나가건 간에 그 경험들이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자녀분들이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하시면 크게 말리지는 마시고 한번 혼자 하게 내버려 두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걸.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는 열정이 가득 차서 시작을 하긴 하는데 시청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고 이게 반응이 별로 떨떠름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제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만두기 때문에
이왕 말려서 자녀들의 반발심을 사기보다는 그냥 허락해 주시고 본인이 느껴볼 거 다 느껴보게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시고, 성인분들은 혹시 유튜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조금 유념을 하시고 채널 운영에 좀 참고를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런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가끔씩 어떤 물건을 사기 전에, 저는 보통 그렇게 찾아보거든요. 어떤 정보를 찾아볼 때 물건을 사기 전에 이 물건이 어떤 소감을, 리뷰를 갖고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유튜브에 많이 찾아봐요. 근데 그거는 해봤자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몇 번이죠. 그래서 정보를 향한 욕구는 되게 일시적입니다. 내가 유튜브에서 어떤 정보를 찾아보겠다라고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단발적이고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제만, 이런 욕구만 있다면 유튜브는 네이버 TV 같은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는 뭐다? 관계지향적인 플랫폼이다. 그래서 관계를 향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지속적으로 트래픽이 발생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시청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 채널을 시작하실 때는 정보를 기반으로 만드시되, 그 정보를 기반으로 만드는 콘텐츠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캐릭터, 어떤 유튜브 채널 캐릭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저를 보셔도 목소리 톤도 이렇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유머 감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떤 개그 욕심을 내가지고 갑자기 제 채널에서, 제 컨텐츠에서 개그를 친다거나 하면은 일단 저랑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콘텐츠를 재미없게 볼 거란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제 채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삐쭈를 좋아한다고 해서 장삐쭈처럼 개그 콘텐츠를 올리는 건 저한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제 캐릭터에 어울리는 콘텐츠를 올리고 있고 다른 채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관계를 시청자들과 맺고 싶은지, 맺을 수 있을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유튜브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채널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물론 이게 영원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처럼 5년 정도는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도 원래는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고요. 원래는 교양 PD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PD가 되고 싶었는데 언론고시를 한번 쳐보니까 이건 내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빠르게 단념을 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오늘 행사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제는 무슨 허위 조작 정보 관련 세미나도 있었고, 오늘 오후에는 그 팩트 체크 PT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짜 뉴스 통용되고 있는 가짜 뉴스를 파악해서 서로 이제 어떤 발표를 하는 그런 행사인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유튜버로서 조금 저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가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매체보다도 그러니까 이념이 다를 수는 있죠. 각자가 믿고 있는 어떤 이념이 다를 수 있는데 허위 정보가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채널, 매체, 플랫폼이 어디냐라고 하면 지금 아마 유튜브를 단연코 1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기고 있느냐? 왜 하필 유튜브인가? 사실 팟캐스트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진 않았어요. 팟캐스트도 5년 전, 10년 전에는 뉴미디어였잖아요. 걔들도. 근데 팟캐스트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튜브랑 팟캐스트랑 뭐가 다르길래 팟캐스트에서는 허위 정보가 물론 팟캐스트에도 많았습니다만 유튜브처럼 심하진 않았죠. 근데 왜 팟캐스트에서는 허위 정보가 그렇게까지 퍼지진 않았는데 똑같은 뉴미디어인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퍼지고 있을까? 저는 이것도 유튜브가 관계 중심적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어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허위 정보를 습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쳐요. 근데 그분들에게 사실관계, 원래 사실관계, 정확한 사실관계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잘 그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들은 이미 자기가 구독하고 있는 가짜 정보 유통 채널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채널을 구독하는 것은 물론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구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위주지만 그 다음 스텝은 관계 중심이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그 채널과 관계 중심적인, 그런 말이 이상한데요, 관계 중심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믿고 있는 정보에 반하는 정보를 누군가 제시를 하더라도 그거에 쉽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이 채널과 맺고 있는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내 일상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보를 쉽게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아마 앞으로도 그 가짜 정보, 허위 정보 유통이 저는 계속 활발하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초반에 시작을 할 때 대중교통에서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잘 안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거의 유일한 예외 사례이기도 해요.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발견한 유튜브 시청 사례 중에 거의 유일한 시청 사례가, 정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에 있습니다.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어떤 공고하는 관계가 좀 깨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관련 활동을 하고 싶으시면은, 아니 팩트는 이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걸 믿고 있습니까? 라고 정보 위주로 나가면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미 감정적인 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연대를 정보를 통해서 깨뜨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어떤 균열을 내고 싶으시다면 정보를 기반으로 하되 이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성격으로 활동을 하셔야 좀 저는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유튜브 내에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간이 벌써 10분이 남았는데, 이제 10분 남았는데 혹시 현장에서 질문을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좀 질문을 제가 10분이라도 받고 좀 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지 파악하고 내용을 좀 준비해 오긴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제 관심사에 가깝기도 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덜 관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진 못하셨지만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가 지금 엄청 이제 핫하고 많이 보고 있는 채널이긴 한데 이게 영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인스타그램이 되게 유행이었고 지금 유튜브가 엄청 핫하고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틱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이제 평생 동안 이제 잘 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유튜브 다음으로 생각하는 좀 핫한 플랫폼, 주목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저는 사실 저 개인 성향상 말씀해주신 틱톡을 보는데 틱톡이 유튜브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왜냐면 왜 그렇게 믿고 있냐면은 본질은 SNS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형태의 SNS가 등장하기 전에도 원래부터 원래는 이전에는 일반적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막 활발하게 소통이 일어나고 아니면은 뉴스 댓글창에서 활발하게 소통이 일어나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형태의 매체 플랫폼이 나오던 간에 본질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허상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중점으로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틱톡의 어떤 메커니즘을 제가 쭉 관찰을 해보면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사용자, 그러니까 유튜브처럼 일반 저도 같은 채널 개설자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저 같은 좀 낮은 어떤 차분한 캐릭터도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유튜브는 활동을 할 수가 없고요. 틱톡은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틱톡에는 콘텐츠의 다양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자 분께서는 틱톡을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잘 안 보시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너무 책을 안 읽어 막 이런 걱정들을 많이 너무 스마트폰 너무 많이 쓴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생각해 보면요 10대 때는 그런 거에 자연스럽게 끌렸었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좀 더 하고 뭐 인터넷 커뮤니티 이상한 거 막 하고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고 좀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더 매체 이용의 빈도가 이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조금씩 더 넘어왔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세대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틱톡을 보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10초짜리 15초짜리 영상이 쭉쭉쭉 막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보고 있다는 감각은 들어요. 근데 그거를 과연 1시간, 2시간 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못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는 집중력이 좋으니까 볼 수 있겠죠. 근데 흔히 말해 현타가 온다라고 하죠. 현타가 오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도. 그래서 유튜브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 관계 중심도 있지만 유튜브에는 서사가 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야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뭔가 매체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야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존재하는 곳에 사람들은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틱톡에는 과연 그런 이야기가 존재할 수 있는가? 형식적인 한계 때문에 저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틱톡은 유튜브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리고 좀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틱톡 많이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걸로 돈이 되냐? 결국엔 그거잖아요. 유튜브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이걸로 돈이 되냐 안 되냐 문제인데, 유튜브에는 광고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틱톡에는 10초짜리 영상을 보기 위해서 과연 사용자들이 광고를 보는 대가를 치를 것인가 라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 물론 이런 기술적인 한계들은 틱톡 팀에서 해결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메커니즘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틱톡은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적어도 2020년대 중반까지는 2020년대까지는 향후 10년 동안은 유튜브가 지배하는 시대가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유튜브가 저문의 시기가 반드시 오긴 하겠죠. 근데 그 이후에도 어떤 형식이 되던 간에 관계에 대한 욕구를 풀어준다라는 메커니즘은 동일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 역사를 쭉 돌이켜봐도 디지털 역사가 사실 거의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싸이월드가 나오기 전에 세이클럽 같은 게 있었고 타키 같은 게 있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봐도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이어주는가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신박한 기술적으로 정말 대단한 뭐 VR 같은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관계 형성이 결여돼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성공하기가 힘들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어떤 창작자로서 고민을 하신다면 결국에는 관계 지향성이다, 그리고 이야기 지향성이다, 그거는 시대가 지나도 변치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껴봐도 그래요. 예. 네, 좀 말이 길어졌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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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네. 그 예전에는 블로그 같이 뭐 글로 일상을 기록하거나 정보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역할을 유튜브에서 영상이 대신 해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정보를 얻을 때 요새는 네이버 검색만큼이나 유튜브에 검색해서 정보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물론 블로그에도 이제 검색 유입을 위한 비효율적인 쓸데없는 정보가 많은 글들도 많지만 그런 건 이제 눈으로 훑으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바로 뽑아서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영상은 이제 그런 쉽게 말하면 사족이 붙고 내가 정말 필요한 정보는 사실 뭐 예를 들어 10분짜리 영상 중에 한 2, 3분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내가 정보를 빠르게 얻고 싶은데 사실 유튜브 영상이라는 그 형태는 빠르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에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보거나 아니면 뭐 좀 어렵지만 논문이나 하여튼 그런 글로 정보를 빠르게 찾기보다는 오히려 비효율적인데 유튜브를 켜서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버나 하여튼 영상을 찾아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이게 어째서 사람들이 비효율적인 걸 저는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넘기면서 귀찮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영상을 이용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께서는 혹시 실례지만 본인이 문자에 가까운 유형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상에 가까운 유형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보를 찾을 때요? 어떤 면에서? 뭐 그렇죠? 네. 저는 글을 선호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찾아보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근데 그런 의문 자체가 저는 전제 조건 자체가 되게 저희 중심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일단은 문자에 가까운 사람이냐 이미지에 가까운 사람이냐라고 성향을 생각해 보면 문자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문자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메커니즘 상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스크롤 쭉쭉 내려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 정보를 캐치하는 게 훨씬 더 쉽죠. 1분이면 끝나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 사람들은 굳이 불편하게 유튜브에 가서 그 정보들을 찾아보는가? 그리고 거기에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도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굳이 원고 그냥 써가지고 올리면 1시간이면 끝날 일을 왜 몇십 시간씩 시간을 들여가지고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시켜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가 생각을 해보면, 글쎄 물론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 텍스트를 찾아 들어간다라는 본질적인 목적 자체는 똑같은데 결국에는 형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되게 아이러니한 현상을 겪는 게요. 저도 지금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나와서 지금처럼 여기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주절주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면은 다큐멘터리적인 문법으로 보면은 거기에 자막을 씌우면 안 돼요. 원래대로라면 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자막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의 영상 구간에 자막을 씌우는 게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다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배워왔고, 그렇게 하면은 되게 세련되지 못한 영상 문법 연출이다 라고 전 배워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막을 다 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다른 어떤 감상 효과를 내가 느낀다라는 걸 저도 느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도 원고를 일단 쭉 쓴 다음에 그거를 읽는 식으로 녹화를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습득하는 단계에 와서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저는 영화 비평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영화 비평문을 누군가의 예를 들어 시내 21에 제 글을 싣는다고 해봅시다. 똑같이. 근데 시내 21에 내 글을 실을 때의 글의 형식과 영상을 위해서 내가 원고를 쓰는 글의 형식이 과연 똑같을까요? 완전히 다른 형식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자분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자를 많이 쓰죠, 제가 지금. 근데 제가 만약 어떤 매체에 글을 싣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요자가 아니라 했습니다, 합시다, 그렇습니다 라는 종결 어미를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종결 어미뿐만 아니라 문장 전체의 어조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되게 딱딱한 어투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 그래서 멀어지는가, 그리고 굳이 네이버 블로그가 있는데 왜 유튜브로 가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 차이점에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내용을 담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어떤 매체에 담는가에 따라서 그 어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떤 거를 하냐면은 원고를 쓰잖아요. 근데 어떤 걸 가정을 하냐? 내 앞에서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듣는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원고를 씁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써요. 최대한. 근데 매체에 글을 실으면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글을 써야 됩니다. 이게 차이가 혹시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질문자분께서 친구에게 편지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과 질문자분께서 기자가 돼가지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보도문을 쓰는 거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담더라도 이 연출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글에 별로 관심을 못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인격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보를 가진다는 느낌만 갖지, 내가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받는다라는 느낌,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은 비록 그게 허상이라고 할지라도 못 받기 때문에 영상으로 자꾸 가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 구어체적이다, 문어체적이다, 그러니까 문장적인 인간, 구어체적인 인간으로 흔히 학술적으로 구분을 하는데, 제 부모님 세대는 편지를 많이 썼었어요. 그 전화기도 잘 없고 뭐 스마트폰 같은 게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그래서 편지를 많이 주고 받으셨는데, 그때 편지를 보면요, 지금 하는 대화 형식이랑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혹시 부모님 편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하여튼 옛날 어떤 7080의 어떤 대화 방식을 보면요, 되게 문학적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뭐 연인에게 편지를 쓴다고 하면은 별을 보니까 당신 생각이 납니다. 오늘 군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사회 구성이 문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대화도 문자 중심으로 가요, 문학적으로. 근데 지금 만약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당장 이제 진척이 안 되겠죠. 연인 사이에도 그런 대화 방식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공감이 잘 되실지, 제가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죄송해요.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미디어를 쓰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 톤 자체, 그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겠지만은 이 형식이 완전 달라져서 받아들이는 수용자 입장에서는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같은 거라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내가 같은 정보를 찾는다고 하지라도 블로그에서 찾는 것과 유튜브에서 찾는 거는 다른 정보라고 받아들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 기회가 되면은 70년대, 80년대 그 대중가요 같은 거를 한번 좀 들어보시면은
지금과 가사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 표현이라는 그 본질은 똑같을지라도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다른 느낌이 되기 때문에 다른 콘텐츠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면은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대가, 저도 어쨌든 문자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이거든요. 질문자분께서도 그런 점에 좀 수용자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좀 더 하는 노력을 인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문자 인간이 뒤처지는 거를 좀 따라잡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좀 시간이 다 됐나요? 네. 어쨌든 제가 또 질문을 받으면 또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또 한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토요일 아침부터 저의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하여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 1주년 축하드리고 이런 멘트를 또 하는데 되게 좋겠죠. 하여튼 저는 영화 리뷰 유튜버 백설골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백설골방님의 유튜버의 직업으로서의 특강을 마쳤습니다. 캐릭터 구축 그리고 직업인으로서의 지속성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주신다는 말씀이었는데요. 되게 지금 유튜버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좀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시부터는 시민들이 허위 조작 정보를 체크하고 공유하는 팩트체크 PT 공모전이 시작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